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날씨가 진짜 따뜻해졌습니다. 낮 기온이 제가 확인한 것만으로 어제 보니까 16도까지 찍히면서 겨울 외투를 일단 벗을 수 있었고요. 산책할 때 춥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저는 이제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책을 즐기고 심지어 한강에서는 자전거를 또 제가 타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주말에 뉴욕 증시 분위기가 3월 들어서 약간은 조금 희망을 가질 법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시장이 올라서 우리에게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어떻게 마감됐는지 뉴욕 증시 분위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층 인터뷰는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또 시장 지금 시점에서 변화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바라봐야 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하다고요? 오늘도 스트레이트인데 어제 등산 다녀오셨다는 분도 계셨고 지금 서머타임 시작이 언제죠? 제가 확인해서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언제인데 정확하게 그게 무슨 둘째 주 수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분위기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이제 사실 3대 지수의 상승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제 2월 우리 시장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계속해서 뭔가 이 답답한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3월 시장도 사실 비슷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긴 했지만 일단은 초반에는 국제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4%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시그널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매파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강했던 상황 속에서 이런 시각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 펀드 스트리트의 탐리 그분은 워낙에 강세론자고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 FOMC에서 과연 기준금리를 50bp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 대전제는 그동안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쳇말로 밑밥을 깔았다고 하죠. 계속 발언의 그 내용의 기조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왔는데 여기에서 50bp를 올린다? 그러면 이 디스인플레이션과 긴축을 조금 더 강화하는 이 움직임이 상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에 대한 신뢰도가 또다시 깨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러네? 근데 어쨌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데이터에 기반한이라는 단어를 항상 써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인 그러니까 긴축을 더 야기시킬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나올 내용은 이제 물가 지표도 있지만 노동 관련한 고용 관련한 그런 지표도 있겠죠. 그런 지표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대전제는 일단은 파월 의장의 그 디스인플레이션을 늘 우리는 머릿속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이 가운데 1% 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1.6%, 나스닥 지수도 1.97% 거의 2% 가까이 올랐는데요. 장중에 상승폭을 더 키우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지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비제조업 지수 ISM이 발표한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5.1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또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탄력을 받았던 뉴욕 증시 분위기를 계속해서 장중 내내 우상향을 그리게 만드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지금 이번 주 14% 가까이 하락해서 뉴욕 증시 반등을 하는데 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만간 발표될 앞서 이야기했었던 2월의 고용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가 또다시 이제 높은 수준, 물가도 높고 고용도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경우 연준이 데이터에
기반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긴축의 염려는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 둬야 한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기는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뭐 유가도 조금 올랐습니다. 4거래일째 상승을 했는데 WTI 기준으로 전날 대비 2% 가까이 오르면서 배럴당 거의 이제 다시금 80달러 선을 바짝 다가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70에서 80, 좀 크게 잡자면 이제 60대 후반에서 80까지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또 정유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빅테크 종목들의 상승을 가장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11개 업종이 모두 S&P 500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이제 약간 우측 상단에 보면은 필수 소비재 관련한 뭐 코스트코 2% 하락, 요 정도 이제 약보합권, 강보합권 수준을 보이는 뭐 코카콜라, 펩시, 뭐 월마트, 타겟, 달러제너럴 이런 거는 조금 약간 이제 상승의 분위기에서 그렇게 진한 초록불을 켜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요. 굉장히 초록초록했던 상승을 강하게 나타냈던 그런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67%, 애플의 주가가 3.5%. 예. 애플이 뭐 IB 쪽에서는 올해의 주식, 올해 이제 투자할 만한 굉장히 괜찮은 주식으로 꼽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라클, 어도비의 주가도 모두 함께 오름세. 엔비디아 주가가 2.47%도 올랐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반도체주 중에서는 퀄컴 정도만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큰 폭은 아니었지만 상승 흐름, 그리고 AMD도 1%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올랐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메타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헤드셋이 가상현실 헤드셋 이거를 퀘스트 프로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가격 인하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6% 넘게 상승을 하면서 얼마인지 볼까요? 185달러 선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바클레이스에서 메타는 AI의 수혜주 중 하나로 지명을 했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지금 이 메타가 추구하고 있는 기술이 변곡점에 있다. 그러니까 변곡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부정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주가는 6% 넘게 올랐습니다. 애플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굉장히 올해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투자 의견을 유지하며 주가가 올랐고요. 지금 향후 12개월 동안 주가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대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2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컨센서스가 555억 4천만 달러였는데 552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아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그 식품 관련해서 그 스팸 제조하는 기업이죠. 호맨식품은 JP모건에서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하향하고 나서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위험이 좀 제거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이항현 위원님과 그 종목 중에서 태양광 퍼스트 솔라 이야기를 드렸었죠. UBS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가장 또 큰 수혜주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주가는 주말 사이에도 5%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우측에 보면 에너지주들도 함께 올랐는데요. 엑스모빌, 쉐브론,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의 종목들이 1%대, 뭐 예전에는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엄청나게 뭐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1%대 오름세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뭐 비자, 마스터카드, 그 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 은행 관련된 종목들
모두 1에서 2%대 강세를 보였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도 1% 넘는 상승 보이며 312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헬스케어주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일부 약보합권 기록한 종목들 머크 같은 종목은 소폭 하락했지만 존슨앤존슨, 일라이릴리, 에브비 그리고 파이자 등의 종목들은 모두 1%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요새 보잉 주가가 다시 단기적으로 좀 오르네요. 보잉이 주말 사이에서도 2.4% 오르면서 215달러 선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의 주가도 어제 2% 넘게 올랐네요. 전반적으로 모두 뭐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주말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애플과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2에서 많게는 6% 넘게까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 분위기 간단하게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SML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공지 내용에 보니까요, 뭐 주식 관계없고 그냥 내가 정프로보다 더 웃길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빅 웃음을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지원해달라고 했으니까 전국 방방곡곡 우리 3프로TV를 애청하고 계신 분들 또 함께해 주시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현재 시각 6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도 SML 출연하시나요? 웃기지 못했어요. 아니, 웃긴 사람만 출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도 날카로울지도 잘 모르고. 알겠습니다. 우리 또 위원님께서는 월모부만 출연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위원 어떤 이야기를 먼저 좀 풀어볼까요? 예,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미국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어떤 금리와 인상 사이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리오프닝 얘기 많이 하고 또 어제 이제 전인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하튼 조금 3월달 들어오면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조금 강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신겨루기가 사실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쪽에 과연 주목을 해야 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중국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중국 쪽에. 예. 그래서 지금의 모멘텀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실 어떤 미국 주도였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중국 쪽으로 좀 주도권이 넘어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차트를 하나 딱 말씀을 좀 두 가지를 주목하자라는 쪽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저희가 여전히 좀 관전 포인트는 미국의 국채 금리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년물 국채 금리 자체, 뭐 우리가 통화 정책을 많이 반영한다는 2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6월 달까지의 75bp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추가적으로 더 오를 거냐라는 부분이 하나 이제 큰 변수인 것 같고요. 중국 쪽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을 사실은 저희가 확인하는 데 있어 제가 조금 최근에도 말씀드린 게 이 BDI 지수입니다. 이 BDI 지수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철광석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산업 생산하고도 이제 큰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이제 물품을 나르는 운임지수인데 그 운임지수 자체가 과연 올라가느냐. 최근에 그 차트를 그 오렌지색을 보시게 되면 저점 대비해서 2월 중순이 저점이었는데 거의 100%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뭔가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미국계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의 이제 신겨루기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중국 쪽의 힘들이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3월달 흐름에 있어 물론 저희가 FOMC도 회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가장 좀 핵심적인 변수가 아니겠느냐라는 점에서 오늘 그러한 얘기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글로벌 이슈 가운데서는 주말 사이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금리의 그동안의 급등세가 약간은 진정된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게 갑자기 왜 그동안에 급등한 것도 사실 왜 이러지 했는데 이게 진정된 것도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6월까지 FOMC가 세 차례 있는데 그 세 차례에서 한 매번 25bp 인상을 하게 되면 한 75bp 인상이 되는데 이제 10년물이나 2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거는 반영이 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어떤 뭐 미 연준의 그러니까 3월 FOMC의 어떤 결과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보면서 좀 판단하겠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4%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금들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쪽에서 좀 이제 투자 측면에서 좀 자금들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뭐 연준 인사들이 이제 3월 달에 50bp는 안 할 것 같다는 어떤 분위기를 좀 뉘앙스를 좀 띄운 분위기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이제 유럽적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요? 예, 지난 금요일 날 유럽 쪽의 그 생산자 물가, 1월 달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그러니까 전월 대비 마이너스 2.8%가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 꺾였어요. 예, 엄청 이제 하락을 했죠. 전년 동월비는 한 15% 여전히 높긴 합니다. 근데 뭐 한때는 뭐 40% 50% 갔던 생산자 물가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죠. 특히 이제 1월 달이 뭐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유럽도 불안했었는데 뜻밖의 유럽 쪽 생산자 물가가 저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부분 자체. 뭐 앞으로 이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유럽 쪽의 생산자 물가의 하락이라는 부분 자체도 적지 않아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국채 금리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국채 금리 하락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유럽 쪽의 생산자 물가라는 부분의 급락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큰 영향을 미쳤고 제가 유럽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몇 번 맞추면 유럽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럽의 생산자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럽 경기 자체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경기 선행지수가 이미 1월 달에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럽의 생산자 물가의 하락, 그 생산자 물가의 하락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상당히 안정됐다라는 부분이죠. 그의 긍정적인 영향이 보게 되면 좀 독일의 그 무역 수지가 금요일 것도 발표됐었는데 흑자 규모 자체가 한때는 뭐 지난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로 돌아서느냐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흑자 규모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거의 복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천연가스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던 얘기죠. 그래서 경기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좋아졌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독일 경기 선행지수의 반등 흐름이 이제 계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유럽 경기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럼 그 다음 차례가 누구겠냐라면 저는 이제 중국으로 보고 있는 거죠. 유럽 다음에는 네, 중국. 그래서 순차적으로 경기 자체가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한다는 어떤 신호 자체가 이제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유럽이 뜻밖의 이제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물가뿐만 아니라든지 또 경기 측면에서 뭐 유럽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에 조금 우호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그 금요일 날 여러 가지 뭐 뉴스가 있었지만 유럽 쪽의 어떤 긍정적인 뉴스도 우리가 한몫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요, 지금 채팅창에도 유럽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하다, 소비도 침체고 하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거는 그런 일부 말씀해 주셨던 천연가스 가격의 급락 때문에 크게 수치 자체는 떨어졌지만 실제 경기 자체, 네. 체감하는 경기 자체는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결국에는 지표는 떨어졌지만 실제 뭐 소비자들이나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안 좋다라는 게 다시 들어오면 그게 또 증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을 저희가 이제 그 지난 겨울이죠. 근데 뭐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상당히 이제 좀 안 좋게 봤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하나 조금 이제 좀 팩트하고 다른 거는 실업률이 전혀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실업률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유럽도 고용시장 자체가 상당히 탄탄한 거죠. 그래서 지난 겨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천연가스 급등, 뭐 전력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또 뭐 제조업의 어떤 조업 중단도 상당히 있었지만 유럽의 실업률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럽도 상당히 탄탄한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이제 소비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타격이 있죠. 뭐 당연히 뭐 우리도 난방기업 많이 넣으면 이제 소비 제약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소비에 있어 중요한 아이템 자체가 그 유럽은 이제 유럽이든지 전 세계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인데 유럽은 이미 자동차가 지난해 9월인가부터 계속해서 증가세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그렇게 아주 이렇게 허물어졌다라고 표현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최근에 이제 이러한 천연가스 하락, 그러니까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을 보게 되면 지난해 고점 자체가 한 350유로 정도 됐는데 지금 40유로가 깨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거의 9분의 1 토막이 난 상황들이죠. 이제 유럽이 이렇게 천연가스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각종 체감 지표는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제조업, 그러니까 유럽의 제조업 PMI를 제외하고 뭐 소비 심리라든지 기업 체감 지표라든지 뭐 경기 전망 지수라든지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약간의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양호하고 뭐 그러한 것들의 흐름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그 독일의 경기 선행 지수를 이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들 흐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 수지 같은 것들도 흑자 폭이 이제 커진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경기에 대해서 조금은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 플러스 그 다음에는 중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양회가 지금 주말 사이에 진행이 됐는데 경제 성장률에 대한 발표 내용을 보면은 뭐 91년 이래 최저치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도 발표했었던 수치보다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보수적으로 잡았나 싶은데 기대하고 계신 그 반면에 양회에서는 중국은 약간 몸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몸살인다는 표현이 맞을 것 네. 같고요.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지난 3년 동안 이제 중국이 이제 팬데믹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정부의 목표치를 여하튼 밑돌았다. 특히 대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5.5%의 어떤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3%밖에 성장을 못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시진핑 국가주석의 조금 체면이 구긴 뭐 이러한 어떤 사태가 사실은 좀 벌어졌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올해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잡은 그러니까 5%라는 부분 자체가 또 한편에서 보면 좀 실용적인 그러니까 최소한 현실 가능한? 예, 현실 가능한 5%를 이제 잡아놓고 그보다 더 이제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우리는 이러한 대외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그보다도 좀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성장률을 조금 낮게 잡은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좀 그 어저께 어저께 이제 리커천 총리가 마지막 이제 업무 보고를 했는데 어제 이제 올해 중국의 주요 경제 목표를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 좀 눈에 띄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이제 재정 수지 적자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8%, 물론 2.8% 훨씬 더 적자 폭이 작년에 이제 컸었는데요. 여하튼 2.8%를 이제 작년에 제시를 했고 올해는 이제 3%를 제시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재정 수지 적자 규모 자체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좀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저 신규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는 한 1,100만 명 정도 이제 신규 일자리 증가를 사실은 목표를 했는데 올해는 한 1,200만 명까지 조금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자리를 결국은 늘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뭔가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수치상으로 보면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적지 않은 이제 경기 부양 쪽에 조금 모습을 좀 둔 부분들이 있다. 뭐 또 그 지방정부 특수채 채권이라는 거는 중국 정부가 이제 주요 이제 경기 부양을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지방 정부에서 이제 특수채를 발행해서 그 재원을 갖고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6조 를 이제 쿼터를 이제 딱 재현을 해서 이제 그거를 발행을 했고 올해는 약 3.8조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부양적인 어떤 스탠스를 계속 가겠다. 다만 이제 뭐 과거처럼 뭐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에 나서는 이러한 부분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아주 실망스러운 정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최근에 여하튼 중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 자체가 상당히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조금 우리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이러한 부분은 조금 계속 살아 있고 특히 이제 2분기에 저희가 V자 반등을 사실은 좀 많이 이제 기대를 하는데 가능성이 조금씩은 좀 보이고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의 그 리오프닝 효과가 사실 잘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다 그렇게 좀 우리나라가 좋아질 텐데. 과연 이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엄청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어떤 걸 보면서
미국 쪽을 바라봐야 하는지 중국 쪽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예, 뭐 미국 쪽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부분이니까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좀 이벤트가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예, 뭐가 있죠? 7일, 8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상원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원에서 연설하게 되는데 뭐 그 매년 이제 상하반기 연설을 하는데 네. 이번 이제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제 2월달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주워 담을지 주소 담을 예정입니까? 아니, 담을지 아니면은 그대로 계속해서 그 둘지? 의견을 이제 내놓을지라는 부분이 하나 이제 가장 귀치가 주목되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2월달 얘기한 게 여전히 뭐 유효하다라는 쪽에 어떤 얘기들을 한다라면 시장이 당연히 호재일 거고 2월달에 얘기한 게 조금 뭔가 또 지난번에 뭐 서둘러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잘못 판단했다라는 것도 그런 거를 뉘앙스를 풍긴다라고 하면 또 시장이 좀 화들짝 놀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7일, 8일 이제 파월 의장 자체의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8일에 그 캐나다 중앙은행이 그 정책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근데 동결이 사실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캐나다를 강조드리는 이유 자체는 캐나다하고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상당히 그 유사한 패턴을 좀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적지 않아 좀 시사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히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이제 금리를 중단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네. 그다음 이제 캐나다마저도 이제 금리 인상에 중단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긴축으로 가는 데보다 중단으로 가는 쪽이 조금씩 이제 늘어난다라는 부분 자체가 전반적인 분위기 측면에서도 사실은 조금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이번 그 수요일날 캐나다 중앙은행의 그 금리 결정 자체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금요일 날 뭐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이제 1월 달에 서프라이즈가 있었던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 고용 지표의 결과 뭐 시장의 예상은 지금 한 20만 건 내외 정도로 이제 지난 1월 달에 거의 반 이하로 사실은 줄어들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정도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2월 달에 좀 전개됐던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조금 진화되는 그러한 계기로 좀 작용을 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이벤트를 무난히 넘겨야 되는데 일단 파월 의장의 무슨 말을 할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번 주 내내 밤새 좀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전전긍긍할 것 같고요.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서도 너무 예상치 다른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또 시장에 쇼크를 줄 것인지 뭐 서프라이즈를 줄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계속 강조해 주셨던 리오프닝 효과인데 지금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고 이 기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너무 또 많이 기대를 해서 걱정되기도 해요. 근데 그 한 2월까지만 해도 사실은 조금 리오프닝이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효과가 있나라는 좀 의구심이 사실은 좀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3월부터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기대에 좀 시발점이 됐던 게 아무래도 중국의 그 PMI 지수였던 것 같고요. 제가 화면에 조금 미국하고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그 중국 제조업하고 그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이제 같은 성격의 두 제조업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이제 사실상 보면 중국이 이제 미국을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앞서가기 시작했던 부분이죠. 저 흐름이 당분간은 좀 계속 지속이 될 거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게 되면 앞서도 이제 BDI 지수를 좀 강조를 드렸지만 BDI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배를 못 구할 정도로 사실은 지금 그 선박의 이용 자체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같이 제가 이제 그러는 그 중국의 일간 경제활동 지수를 보게 되면 2월 초로, 그러니까 춘제가 끝난 이후에 가파르게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류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이제 항구, 특히 이제 상하이 쪽에 선박들이 얼마나 이제 드나드느냐라는 그러니까 도착 선박 수를 보게 되면 이것도 거의 그 이전 정상화 수준에 거의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물류 자체도 상당히 이제 거의 회복이 됐다라는 의미로 좀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아직까지는 지표 자체를 이제 확실하게 좀 확인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지금 그 확인 가능한 일간 지표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2월 초 춘제 이후에 정상화 흐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진전이 됐고 어느 정도는 이전 코로나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작년 제로 코로나가 정책이
한참 되던 이전 수준으로 대부분 다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제 3월달 전인대 이후에 여하튼 중국이 각종 이제 본격적인 재정 지출이라든지 인프라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또 소비 부양 정책 자체를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2분기 성장률 자체는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 비슷한 어떤 수치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기대감을 좀 걸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5월 초에 그 노동절 연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연휴가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아마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관광 수요 자체가 이동이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효과도 있고 또 최근에 홍콩도 보면은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이제 효과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전 세계 그 관광이 오라고 50만 장의 지금 공짜 항공권을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한 뭐 여하튼 지금 항공권 배포를 통해서 이제 관광객 유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홍콩 경기 자체도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좀 좋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좀 기대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자체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하튼 지금 국내 증시를 견인하는 거는 외국인 매수 흐름입니다. 1월 달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2월 달에는 다소 좀 주춤을 했는데 3월 달 들어와서 다소 조금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이 그려놓은 차트는 우리나라 그 오렌지색으로 보여는 거 우리나라 외국인 주식 순매수 누적치고요. 파란색으로 오는 건 이제 위안화 그 환율인데 역축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는 게 위안화 강세인 부분들인데 항상 보게 되면 우리나라 외국인 매수세 자체가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게 2010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데 그때도 보면 이제 위안화가 이제 강세를 보면서 그러니까 중국 효과죠. 이제 중국 효과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외국인 매수세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부분 뭐 과거처럼 우리나라가 중국의 큰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효과가 강화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자금의 흐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모멘텀 자체가 역전이 되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금 흐름에 있어서도 미국 쪽보다는 당분간은 이제 중국 이머징 쪽을 상당 부분 선회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위안화 강세로 나오는 분위기라고 하면 3월 달에 외국인 매수세 자체가 상당히 다시 강화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조금 리오프닝 효과가 그러한 측면에서 다가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더 크게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려하는 것은 기후였구나라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부디 펼쳐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9분 지나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오늘 수트 쫙 빌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입니다. 요즘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세요? 외모에 신경 쓰시는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썸머 타임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렇죠. 시작받나요? 네, 맞아요. 네, 다음 주 일요일부터죠. 일요일. 네, 미국 시간 일요일부터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월요일부터. 그럼 월요일부터 네네. 시작이 됩니다. 네. 썸머타임 시작되면은 장 시작 시간이 우리 시간은 뭐 한 시간 땡기죠. 네. 한 시간 일찍 끝나고. 예.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좀 이렇게 맞물려서 네, 시작을 바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겠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여유가 생기죠. 왜냐하면 그쵸, 끝나고 저도요. 나서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저도요. 약간 여유. 지금까지 지금은 보면 6시에 끝나가지고. 6시 끝나면 시세가 웬만한 게 여기서 한 15분 정도 돼야 다 끝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숫자가 좀 틀릴 수도 있죠.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시장은 다음 주 썸머타임 시작이 되면은 또 이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주말 사이 시장 분위기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뭐 이틀째 올라간 건 팩트죠. 네. 이틀째 올라갔고요. 일단 금리가 조금 주춤거렸지만 뭐 그것 때문에 뭐 얼마나 효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3.9%대로 이틀 동안 4% 위에 있었고요. 조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이틀째 반등했습니다. 나스닥은 2% 정도 올라갔고요. S&P 500은 1.6%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6%가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의 한 60년 만에 최고입니다. 올해 한 1월
10일 정도 아마 그때 한번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제일 많이 올라간 날입니다. 그만큼 주시장에서 지금 좀 이틀째 정도 반등을 시대한 거가 되겠고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0년물 금리죠. 말씀드렸다시피 3.97, 96 정도 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달러도 조금 내리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정도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적극 사기에는 아직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방향성이 쭉 내려오는 걸 보여야 돼요. 보일 때가 우리나라도 좋고 이머징도 좋고 뭐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좀 애매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금값 같은 경우는 약간 혼조세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조금 올라갔지만 큰 의미는 없겠고요. 유가는 뭐 전형적으로 지금 올해 작년 말부터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위 아래로 보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오페크다 어쩌다 하면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큰 움직임이 없는 채 유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오늘은 이제 월가의 시각을 먼저 가지고 나오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지난 언제였죠? 금요일 날 밤에 제가 수십 년 만에 금요일 날 밤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하셔가지고 또 주말 라이브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주말 라이브를 못 한 거는 저희 밤에 개인적인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집안일이 그 아침부터 있었던 행사가 있어갖고 제가 못했고 네. 그래갖고 자료 다 만들어놨는데 도저히 안 돼갖고 자료만 올려드렸는데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미 이제 금요일날 한 저녁 때쯤에 이제 마켓워치에 나온 기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네. 그것이 아마 오늘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던데요. 두 분의 애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탐리랑 데이빗 아이언은 얘기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탐리는 뭐 대표적인 긍정론자를 할 수 있겠고요. 데이빗 아이언은 작년에도 20몇 % 수익을 났습니다. 뭐 전형적인 헤지펀드 운영자이면서도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한데요. 탐리가 지난번에 금요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레포트를 다 써서 이제 배포를 했는데 앞으로 8주 동안이요. 8주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얘기합니다. 8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면 재밌죠. 재밌고 사실 그래서 그날도 금요일날 밤에 간단하게 원문을 보면서 보여드렸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마켓워치라고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네. 마켓워치 그리고 탐리를 쓰시면 바로 이제 첫 번째 나온 기사가 이걸 텐데요. 탐리가 6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8주간 강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6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런 지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분은 이 사람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이 기사입니다. 주가가 앞으로 8주 동안 랠리가 이어질 거란 얘기하는 거죠. 6가지 이유가 있다는 건데 날짜도 네. 찍었어요. 사실상 보면. 날짜가 8주 뒤에 몇 달 며칠이라고? 8주 언제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게 3월 8일이에요. 3월 8일이면은 이제 이번 주 시장부터. 네, 3월 7, 8일부터 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6가지입니다. 6가지요. 영어로 써놨는데 그냥 너무 쉬워서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뉴스가 이제 인플레이션 소식이 좋을 거다 얘기합니다. 앞서 이제 박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예, 더 좋아지는 건데 좋아진다는 건가 물가가 상당히 소식이 낮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수준이 지금까지 보면 우리 지난달에는 상당히 스티키하게 나왔잖아요. 생각보다 소비자 그렇죠. 물가도 더 높게 완전하게 나왔고요. 내려왔죠. 생산자 물가도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소매 판매도 계속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금 많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되는 다음 주에 발표되잖아요. 많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오늘 따로 안 준비해봤지만 트루플레이션을 보면 지금 4.8%대로 훅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달 6.4였잖아요. 네. 6.2 정도 예상됐는데 6.4였는데 그래서 훅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 주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앞선 코너에 했죠. 화요일날 수요일날 상원 하원에서 그 의회 증언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 사람이 갑자기 뭐 50bp를 인상을 하거나 그런 쪽에 뉘앙스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의 입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 그러면서 앞선 박 이사님께서도 디스인플레이셔너리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빅스가 많이 떨어질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5번째가 흥미로운데 5번째는 저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나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다르게 해석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은요. PER이요. 12개월 예상 실적 비중 PER이 한 17.5배에서 18배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게 5년 평균보다는 상당히 약간 낮아져 있지만 10년 평균도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리고
계속 이익 전망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소위 팡 플러스라고 해서 팡이랑 플러스 5개 아까 10개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IT 기업들인데요. 빅테크인데 그것들을 제외하면 한 14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요. 13배, 14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팡을 비롯한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비싸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5번째.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6번째가 이건데요. 6번째가 이제 시즈널입니다. 계절적인 요인인데 이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잖아요. 요 시즈널이란 게 뭐냐? 시즈널이라는 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런 기사를 보실 때 시즈널이라는 것은 통계를 얘기합니다. 통계. 그러니까 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굉장히 역사적인 통계를 많이 항상 제시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있어야지 믿어지는데 네. 딱 요겁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제가 금요일날도 밤에도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1월 달에요. 1월 첫날이요. 첫날부터 닷새 동안 1.4% 이상 올랐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엔드 조건이 들어갑니다. 1월 첫날 첫 번째 5일 동안에 1.4% 올랐고 그 전에 있죠. 그 전에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22년 지수가 마이너스 났을 경우가 한 9번 정도 7번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에요. 1950년에 7번이 있었는데 7번 모두 주가가 3월과 4월에 올랐고 3월, 4월 올랐고 특히 어떻게 올라요? 불같이 올랐고요. 뭐 이거 평균적으로 7% 올랐다는 거예요. 2달 동안에. 이제 통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통계요. 근데 이 통계가 사실 그때그때마다 연마다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쵸.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요인인데 그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까지가 제가 지금 금요일날 밤에 보여드렸던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이제 그럼 지금 어떠냐? 그럼 과거 사례를 보면 딱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 올해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저만큼 갭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빨간색이 지금 올해입니다. 2023년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딱 2002월 16일부터 3월 7일 요때가 지금 상당히 재미없었던 시기고 그 당시에 과거의 사례를 보면 딱 3월 8일부터 올랐다. 아, 그래서 3월 8일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3월 8일이라고 그 찍겠습니까? 3월 8일이고 그 다음에 저 8주가 저거예요? 네, 8주가 요거죠. 네, 아. 3월과 4월 6일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 네.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분은 상당히 진지하게 여러분은 얘기하는 어떻게 거예요.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저는 여기서 생각하십니까? 중립적이고 저도 이렇게 됐으면 그쵸.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거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불편하다 그러면 이분의 이메일이 다 공개돼 있거든요. 아, 이럴 수도 있다. 네. 맞으면 좋죠. 반대로 데이빗 아이언입니다. 데이빗 아이언은 아시다시피 뭐 뉴욕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분이 되겠고요. 이분은 이제 그 대표적인 헤지펀드 운영자이면서 그리고 액티비스트, 행동주의 투자자인데요. 지금 보면 이분은 금리가 지금도 훨씬 더 오를 상황에 대비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반대죠.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완전 다 반대로. 네, 그래서 논리를 6% 이상 간다는 생각하는군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안전한 주식 이런 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떤 버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데이빗 아이언 시각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떨어진다는 게 올라갈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면 작년이랑 똑같아지는 건데요. 이분의 이렇게 운영하는 헤지펀드 캐피탈 수익률이 작년에 어땠느냐. 그린라이트 캐피탈이 작년에 36.6%를 벌었어요. 아, 또 저런 것도 들이매면은 또 제가 들이대는 게 아니라. 힘이 실리잖아요. 또 작년에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수익을 냈나. 네. 이분 작년에 뭘 많이 샀겠어요? 에너지 많이 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샀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죠. 장단기 금리가 모두요. 지금 단기금리 엄청 올라가 있는데요. 장단기 모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더 높게. 헤디디 하이어 앤 프로블 더 하이어라는 얘기죠. 하이어 앤 하이어 2번 들어가잖아요. 엄청 더 높게 올라갈 거라는 얘기고요. 연준은 이제 연준은 분명히 연준이 시사하는 것은 주가 하락을 얘기하는 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린라이트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만약 된다는 분, 탑내 시각이 맞다 그러면 지금 뭐 빅테크는 막 사시면 되죠. 사야죠. 막 사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갖고 있냐가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뭘 것 같아요? 38.3%? 16.2%?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맞추시면 제가 나가자마자 맛있는 거 쏩니다. 제가 오늘. 죄송해요. 봤어요, 뒤에. 예? 보셨어요? 뒤에 자료를 봤어요. 이게 38.3%면 IT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통에. 그쵸. IT 제일 비중이 제일 높은 높은 게. 건데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소재가 38.3%세요.
왜 소재를 가장 많이 소재는 한 먹었을까요? 2, 3%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2, 3%요? 네. 전체 S&P 비해서 구성하는 네, 2, 기준이? 3%밖에 안 돼갑니다. 근데 저걸 저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요? 왜냐면 이런 게 소재가 뭐겠어요? 카포 이런 것도 들어가고 아연도 들어가고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되면 이런 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IT보다는 뭔가 이러면서도 전 세계에서 중국을 비롯해서 이렇게 전체 경제가 다시 오픈한다면 이런 게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했겠죠. 소재가 38.3%입니다. 여기 딱 들어가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특정 펀드의 종목, 네. 펀드의 비중, 그 섹터별 비중 보려면 whalewisdom.com 들어갑니다. whalewisdom.com. 네, 고래의 whale이요. whalewisdom.com에 들어가면 네. 됩니다. 그래서 금방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찾아온 겁니다. 제가 직접. 네. 에너지가 16%, 금융 14.6%, IT가 12%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IT가 뭐 50% 이상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보통 분들이요. 그쵸. IT나 반개 뭐 그런 빅테크인데요. 상당히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고 지금도 이렇게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의견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리고 IT나 이런 것들이 성장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각도 있다라고 보면 보셔야 대체적인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반대의 네.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포트가.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밤에 했던 거가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3월 미국 주식 투자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것이라고 제가 했던 게 있어요. 20분 동안 졸린 눈을 무릅뜨고 제가 10시에 하는데 제가 9시에 다시 자다 깨서 했거든요. 네. 약간 졸린 목소리를 했지만 저는 핵심 키워드가 저는 명확하다고 했어요. 저는 3월에는 특히 여러분들이 성장주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지만 성장주가 아닌 쪽에서 한번 잡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 쪽을 좀 늘리시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주를 바로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니까요. 테슬라는 다만 지난 2월 달에요. 중국 내 판매가 엄청 늘었네요. 엄청 늘었죠. 1, 2월 달에 62%가 늘었어요. 네. 비아이드가 80% 늘었어요. 비아디도 많이 늘었네요. 비아이드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요. 뭐였죠? 중국에는 뭔가 그 판매에 대한 그런 서포팅이 있었나요? 아니죠. 근데 보면 중국차 전체는 20%밖에 안 늘어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기 역시 두 회사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고 그 중에서 비아드가 1등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언제라도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만든 걸 유럽에 많이 수출하니까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됐건 테슬라는 이런 걸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벤토리 상황이 아주 긍정적이다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권이다. 코스트코는 2.1%가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투자하기에는 봐야 돼요?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하향했고요. 이익은 맞췄지만 매출은 부족했고 2분기 연속 매출 부족했어요. 다만 시장 이런 변동성 상황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변동성에서 주목할 주식에 탑픽으로 또 코스트코를 여전히 재확인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트코를 지금 뭐 그 연회비를 올린다거나 배당을 특별 배당을 준다는 것은 나중에 받으면 좋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 필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 등에서 AI 토픽 주식 리스트 중 하나로 계속 선정했고요. 그리고 VR 헤드셋 가격이 많이 내렸잖아요. 작년 거 구형, 신형에서 많이 내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6%가 올라갔고요. 포스솔라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잇따라서 투자 의견의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음 주 주목하는 것들 몇 개 보겠는데요. 하얏트 호텔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하얏트를 올랐어요? 아시는 계시면 H입니다. H요. 지금 보시면 하얏트 호텔 사상 최고가가 그러게요. 났고요. 부킹홀딩스 이런 거 있죠. 네. 사상 최고가 근처에 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는 뭐 윈 리조트 이런 거 52주 최고가가 있고요. 유나이티드 에어 이런 거 뭐 52주 최고가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여행 관련된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요. 이게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 여행 수요 회복. 여러분들도 지금 올 여름 어딜 갈까 고민하시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부킹홀딩은 사상 최고가에 바로 근접했습니다. 52주 최고가 넘으면 바로 올라가는 분위기 되겠고요. IHG는 인터콘 플러스 헐리데이인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IHG도 지금 사상 최고가에 바로 바짝 들어가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행주가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투자해도 돼? 제가 드릴 말씀 없고 저라면 뭐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겠죠. 다음에 이제 트립닷컴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이거 욕하시는 분이 절반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중국 기업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을 안 하지만 트립닷컴도 주목하는 사람이 많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립닷컴 중국 기업인지 몰랐어요. 트립닷컴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네, 중국에서 여행 관련해서 중국의 그 사이트죠. 네,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 이거는. 트립닷컴은 중국 회사입니다. 지금요. 네.
그리고 워낙 뭐 그 트립 어드바이저는 심벌이 트립인데 얘네는 TCOM입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OM. 네, TCOM이 트립닷컴 중국 회사고 트립 어드바이저는 TRIP라는 걸 딱 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다 포함한 것이 어웨이 ETF거든요. 근데 어웨이 ETF는 최근 움직임은 좀 조정을 보였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부킹홀드는 엄청 사상 최고가잖아요. 부킹홀드의 경쟁사함이 익스피디아죠. 익스피디아 재미없습니다. 훅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차이 좀 아셔야 되겠고요. 좀 익숙한 것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시면 ETF 같은 거를 좀 보시면서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T가 아닌 것들 좀 보셔야 돼요. 네, 그게 여러분들 3, 4월 달에 대비하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T가 아닌 것을 봐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마무리하셨고요. 오늘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월요일 시간 쭉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일주일만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개장 시간, 폐장 시간이 더 1시간 앞당겨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럼 뉴스 편안하게 보면서 출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